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지난 7월 일본의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 조치, 그리고 8월 2일이었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 거기에 이어진 지난 10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일본 배제 조치까지 한일 양국의 무역 갈등이 갈수록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충북의 현재 상황 함께 짚어보고 앞으로의 대책을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먼저 충청북도 맹경제 경제통상국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충청북도 기업인협회 이상찬 회장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KDI 전문연구원이자 명지대학교 특임교수이신 박정호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 태희의 안태희 국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네 분과 함께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 보시겠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직후 이시종 지사 집무실로 경제단체장들이 모였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까지 참석해 충북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뾰족한 수는 당자가 없겠지만은 그 우려를 함께 공감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회의를 소집을 하고, 충청북도가 도내 수출기업 2,000곳을 대상으로 일본 수입 의존도를 물었더니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답했습니다. 일본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수출량이 50% 줄었고 기름을 수출하는 업체도 일본에서 수출 중단 요청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일본 제품 불매 운동 확산으로 내수 기업의 연쇄 피해까지 고려하면 충북 전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계에서는 피해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과 함께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유동성 자금 부족 이런 부분이 올 수 있다는 부분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번 기회에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수입 품목들을 전수조사해 대체 품목을 발굴하고 수입 다변화 방안도 찾기로 했습니다. 충북 경제를 움직이는 반도체가 일본발 악재로 또 한 번 위기를 맞았습니다. 네, 관련 뉴스를 함께 보셨습니다. 일단 일본 경제 보복 지금 거의 40일 정도 가까이 계속해서 나라의 가장 주요한 어떤 이슈가 되겠는데요. 네 분의 생각 잠깐 간단히 들어보면서 저희가 토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떤 분부터 우리 안태희 국장님. 네. 그 우리 선조들이 일제 강점기를 35년이나 겪었지 않습니까? 저는 겪지 않은 세대입니다만 지금 일본의 조치를 보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그러한 이제 위기에 봉착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렇게 일본이 경제 침략을 통해서 그 예전처럼 그런 역사가 되풀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걱정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부담감과 책임감을 안더라도 기술 독립과 경제에서의 우위, 이거를 이번에 반드시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현재 상황이 외교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좋겠지만 당분간 지속된다고 봤을 때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우리 경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처를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며 일본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차분하게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교수님.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다양한 산업 부분에서 직간접적인 교류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요. 예. 이런 국가에서 직접적인 수출 규제를 시행한다라고 했었을 때 저뿐만 아니라 산업계 현장에서 굉장히 크게 당혹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 전개되는 모습을 쭉 살펴봤더니요, 잘하면 이런 위기를 잘하면 기회로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우리 중소기업들이라든가 특히 비주력 산업에 대한 요즘 주의가 크게 환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대응책과 정책적 어떤 도움,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극복하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런 측면도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제 우리는 그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미 전쟁 속에 있는 거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 사드 보복 문제 때문에 지금 중국과의 한번 전쟁을 치렀던 거고,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최근에 그 아베 정권이 또 한국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예. 특히 경제에서 이인자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이 됐다라는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거냐 이런 각오를 갖고 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예, 우리 충북의 입장으로만 국한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나라 전체가 다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운 상황이 좀 각오를 단단히 다져야 될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만 특히 이제 충북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도민 여러분께서 SK 하이닉스를 먼저 예. 떠올리시면서 좀 많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들을 하고 계신데요. 일단 뭐 어떤 크게 영향을 받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충북도의 전체 경제 비중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면 그 반도체 관련된 비중이 한 40%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상당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지난번에 지들이 SK 하이닉스 M15 라인 유치를 할 때도 그때 직접적으로 21개 기업을 그 협력사들을 지들이 유치한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직접적으로 협력사들이 영향을 미칠 거고 예. 그래서 우리 도내 반도체 기업들이 전체 지금 120여 개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이 물론 뭐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나눠져 있지만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우리가 2,000개 기업을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13개 기업 정도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타시도보다는 많은 영향권 내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경제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다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도내 기업들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이제 도에서 전수조사를 좀 하고 현황을 파악을 했는데 지금 2,000곳 중에 13개를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뭐 조사 결과를 잠깐 들어볼까요? 예, 지돌이 이제 2,000개라는 부분이 우리 도내 기업이 1,030개 기업이 있습니다. 예. 이 중에서 이제 2,000개 기업은 주로 수입하고 수출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개 기업을 표본을 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네. 이 중에서 한 400여 기업은 무응답 예. 했던 부분이고 이 나머지 기업 중에서 한 140여 개 기업이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 이렇게 1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이 140여 개 기업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그 기업을 방문해서 디테일한 그런 부분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13개 기업은 어떤 것이죠? 140여 개 기업 중에서 13개 기업이 반도체 기업이 그중에 들어가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영향이 있다고들 응답을 하던가요?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게 기계장비 분야입니다. 그래서 기계장비는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이제 이런 부분이 조사를 했을 때 이게 공표가 되면 그 기업으로서는 어떤 생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얘기해 주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고요. 또 이제 그 기업이 예를 들어서 수출 다변화 부분을 갖고 또 수입 다변화 부분을 갖고 얘기를 좀 해자라면 실질적으로 다변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비용적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에서 그 제품을 만드는 비용이 100원에 만든다라면 저쪽 중국이나 일본에는 뭐 50원 뭐 이렇게 낮게 비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답변을 해도 뭐 이렇게 해답이 없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양태로 인해서 그런 부분의 어떤 뭐 말 못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대답을 하더라도 그런 해결 방안이 없다.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럼 일단 응답한 140곳 외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 큰 영향이 이상은 없다라는 응답들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지들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고, 특별히 이제 400개 기업이 무응답층이 있었는데 이 기업들은 어떻게든지 기업 내에서 해결해 보겠다. 뭐 이런 걸로 지들이 간주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4일에 국회에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그런 기업이 뭐 한두 개에 불과했고 일본 수출 규제 애로센터에 접수된 11건 중에 충북은 2건이었는데 상담하는 수준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당장 발생한 어제 오늘 발생한 피해 건수가 없다는 거지 앞으로까지를 예상해서 답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피해는 좀 더 커질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그 우리 충북 수출의 40%나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부분, 그 부분에서 이제 대부분이 SK 하이닉스인데, 이 전략적으로 큰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이 항상 잘 돼야 되는데요. 네. 특히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이번 일본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아주 그 굉장히 심한 그런 경기를 겪잖아요. 지금도 반도체 산업이 위축돼 가지고 감산에 지금 들어간 상태이고, 여기 일본 문제까지 겹치게 된다면은 생산량이 줄고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총생산액 증가율이 뭐 한 2%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충북에서도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의 추가 생산액 감소, 더 해야 되는데 덜 하는 그런 거가 있을 수 있고, 결국 이게 이제 충북의 수출, 이게 그 생산 비중,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런 거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예, 특히 충북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이 반도체 전후방 공정에 기여하는 기업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SK 하이닉스는 그나마 대기업이긴 하지만 나머지 전후방 공정에 들어가 있는 중소 중견기업은 작은 샥이라도 우리가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기존에 우리가 수행했던 설문조사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지금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을 한 건 아직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 당연히 실질적인 제재가 가한 게 아직 없기 때문에 피해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우리 국장님이 설문조사한 것에서 아직 숫자는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게 그렇지 않은 것이 지금 수출 규제로 먼저 우리가 일본이 선포했던 3가지 품목이 바뀌면요. 그 3가지 품목만 직접적으로 영향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도체와 같은 다공정이 거쳐지는 이런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요. 그중에 하나의 소재나 하나의 품목이 바뀌면 전후방에 있는 나머지 것들을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불화수소가 어느 거래처로 바뀐다고 했었을 때 그것 때문에 전후방의 거래처를 우리 충북 지역에 있는 어떤 중소 중견기업에서 해외 거래처로 또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숫자가 작다라고 해서 우리가 경계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에 맞서서 이제 지난 10일 우리나라도 일본을 역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으로 이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역시 이것도 아주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이것도 굉장히 좀 적지 않은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 회장님 먼저 좀 현실적으로 수출을 안 하게 되면은 그 부수적인 하청업체나 관련된 그런 소규모 이런 공장을 가동하는 분들이 자금 압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또 우리 기업인 입장에서는 좀 수출은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제 화이트리스트 배제하겠다 발표했기 때문에 이행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기업들로서는 최대한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 요구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면 좀 좋을까요? 그렇죠. 예, 좀 그런 요구사항을 좀 이제 한 목소리를 내서 좀 하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이제 분류가 이제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품목에 대해서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목소리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좀 아직까지는 저는 그런 목소리를 내기에는 관망세로 좀 보고 좀 더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또 강력한 요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이번에 우리가 8월 12일 날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다고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20일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9월 중에 시행을 할 거라고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우리 한국의 경우는 전략물자 품목수가 10개 분야에 1,700여 개의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1,700여 개 품목에 대해서 개별 허가를 받고 또 신청 서류도 많이 더 늘리고 또 심사 기간도 길게 하고 그래서 수출 절차를 사실 까다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충북의 수출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 금년도 상반기에 109억 불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농식품 분야가 일본 쪽으로 수출된 부분이 농식품 분야가 37%고 의약품 분야가 20%, 화장품이 14%, 또 화학이 12%,
또 생활용품 11% 이렇게 해갖고 일본으로 전체적으로 포지션이 한 5.2%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5.2%의 품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까다로운 수출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우리 도내 기업들도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황이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충북도 수출을 하고 사는 곳인데 이거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금 이제 어렵게 서로 간에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충청북도 전반에 미칠 영향 어떻게 일단 예상들 하세요? 좀 자세히 이 부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북의 비전이 1등 경제 충북 이걸 갖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결국은 2020년까지 GRDP를 4% 올리겠다 이런 부분인데 네. 2017년에 3.54%까지 올렸습니다. 그게 55조 3천억인데 그 1년에 기업들이 매출이 약 한 18조 정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여건으로 해서 18조보다 떨어지면 상당히 GRDP 우리 목표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노정돼 있습니다. 예. 자, 일본의 현재 경제 보복이 충북에 미치는 영향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SK하이닉스가 올 봄에 1,818억 원의 그 지방세를 냈어요. 근데 내년에 180억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청주시에서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그런데다가 지금 지역 경기 실정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 아파트 미분양도 많고 해서 뭐 건설 경기, 아파트 경기 굉장히 안 좋고 또 소비 심리 위축은 너무 만성화돼 있어서 네네. 사람들이 뭐 신이 나기는커녕 자기 지갑 단속하느라고 바쁜. 이런 것에 지금 같은 일본 무역폭 조치와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조치가 발동이 되면서 좀 서민 경제에는 좋은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예.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현실화되면서 이제 피해가 더 커질 것 같은데 충북 기업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본 정부가 우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이제 제외해서 시행령을 입법을 예고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달 28일부터는 1,120여 개 품목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1,120여 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 허가를 까다롭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이트리스트가 적용이 된다라면 충북의 반도체, 화학, 기계, 전기전자 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이 되고 연쇄적으로 또 이 협력사들까지 영향을 받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충북 같은 경우 지금은 반도체가 이제 중심이긴 하지만 충북의 미래에 우리가 방점을 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래형 자동차인데요. 뭐 수소라고 하던 뭐라고 하던 간에. 근데 이 미래형 자동차의 핵심 부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재들을 대부분은 또 일본에 사실 아직까지는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렌즈라든가 그러니까 미래형 자동차의 눈에 해당되죠. 그다음에 배터리, 그다음에 자동차형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아직까지 일본과 의존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에 수출 규제를 통해서 이러한 품목들에 대해서 원활하게 조달을 받지 못하면 미래 청사진을 원활히 그려가는 데 또 장애가 되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또 우리 충북이 대응해야 될 또 한 가지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반도체 얘기만 너무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충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장품이나 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그 원료 중에 일부가 반드시 일본에 의존되게 되어 있고요. 또 생산 설비하는 기계 장치 이것도 역시 일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이트 리스트가 이제 만약에 추가적으로 확대된다면 그 피해 역시도 우리 충북이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일반 뭐 또 중소기업들은 어떨까요? 중소기업도 이번에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이제 분야별로 각 간담회를 통해서 기업의 의견들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분야를 보니까 우리 도내에 한 450여 개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들은 뭐 현재까지 이 바이오 분야는 좀 상당히 미미한 그런 부분이다. 그렇지만 향후에 좀 진행돼 가면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계 장비 분야에 바이오를 쓰고 있는 기계 장비가 결국은 일본에서 온다. 이러면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화장품 분야도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부분이 일본에서 원료가 옵니다. 그래서 이 원료를 갖고 우리가 제2차 가공하고 이렇게 완성품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번에 그 화장품 원료 개발 R&D 지원 사업비로 한 10억 원 이상 이렇게 해서 기업들한테 투자를 해서 R&D를 확대해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수소 분야나 2차 전지 분야도 수소 분야는 수전해 또 연료 전지 또 저장용 탱크 용기 이런 부분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니까 수소 분야는 다행히 미국이나 독일 소재 이런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규제를 한다라면 그쪽에 다변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또 2차 전지 분야는 이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뭐 이런 부분에 부자재, 특별히 이제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주요 소재 대부분이 일본 제품을 수입하는 부분은 없었다. 그래서 2차 전지 부분은 크지 않을 거다. 다만 이제 파우치 부분이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는데 이걸 국산화하는 부분을 지금 직접 그 플랫폼 기업하고 완성품 만드는 기업하고 이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뭐 어느 기업이라고 밝히긴 못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R&D를 좀 이미 개발해 놓은 그 기업하고 이걸 테스트를 좀 해보자. 그래서 제가 직접 그 본사도 좀 다녀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는 이게 기간입니다. 테스팅하는 기간이 뭐 1년, 2년씩 막 걸린다. 또 테스트하다가 잘 안 되면 또 다른 기업을 바꿔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2차 전지 분야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 다만 장비 분야, 그거를 관련된 장비를 할 때는 일본에서 갖고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그러니까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이런 데는 대기업들이 다 관여하고 있고 일단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버틸 수 있는 여력도 되고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돈도 굉장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렇게 화장품 또 농업기계 이쪽의 분야에서는 영세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이 전국에서 화장품 생산량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영세한 기업들이 또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작은 기업들은 그 상당히 피해를 넘어가기가 쉽지 않으니 이쪽 분야에 조금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시종 지사께서 이 기업에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의회를 긴급하게 열어서 원포인트 추경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100억 이상 그 의회에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기업들 또 R&D 하는 부분 또 화장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화장품 기업을 어떻게 좀 잘 지원해 줄 거냐 이런 내용이 담겨질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자연스럽게 저희 반도체부터 해서 결국은 화장품, 바이오 등의 일종의 신성장 동력 산업 얘기까지 왔고요. 일반 제조업이라든지 아까 이제 농업 기계 말씀하셨는데 우리 충북 같은 경우 이제 농산물 대일 수출 의존도가 높다라는 얘기가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농가에 타격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머지 일반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또 예상하고 계신가요? 최근에 그 파프리카가 갑자기 크게 급감해서 이게 이제 일본의 새로운 무역 보복 조치 아니냐 했는데 농림식품부에서 해명 자료를 냈어요. 이거는 이게 생산하다가 잘못되어서 출하가 잘 안 된 거지 수출을 막은 게 아니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걱정스러운 거는 피해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그게 된다 하더라도 너무 그 피해나 이런 거를 과장하거나 공포심을 갖는 그런 거는 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어.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건데요. 어쨌든 농업 분야에서도 그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랙터라든가 이항기라든가 뭐 콤바인이라든가 기계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일본 그 부품이 없으면 기계가 안 돌아가니까요. 상당히 심각해서 이게 뭐 반도체 같은 첨단 부분만 적용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안 국장님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 충북에서 대일본 농식품 분야의 수출이 36%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36% 포지션을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들이 긴급히 그 수출하는 기업들 또 수출 지원 기관 전체가 모여서
같이 의견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 국장님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저들이 이게 백색 국가를 제외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영향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파프리카나 장미나 백합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의견을 나눠보니까 처음엔 그런지 알았는데 그게 이제 PLS라고 검역 기준을 강화하는 그런 시책을 일본에서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이해도가 떨어져서 거기에 대응을 못해서 그 수출이 잘 이렇게 미진했고 또 네네. 어려움에 봉착했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지들 충북에는 165개 수출 기업, 농식품 분야 165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냐.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37개 기업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업들한테는 어떻게 그러면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냐. 그래서 이제 37개 기업한테는 지금 우리도 뭐 일본 제품 불매 운동 하듯이 일본에서도 지금 뭐 확인된 정보는 아니지만 일본은 정부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영수증을 갖고 오면 안 받겠다. 뭐 이렇게 하고 네.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도 가급적 자제해달라.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정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지금 농식품부 수출 일본으로 수출하는 이 기업들 37개 기업도 수출길이 예, 예. 막힐 수 있다. 그럼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빨리 다른 쪽으로 다변화하는 부분을 좀 모색하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원포인트 추경에서 하반기에 수출 다변화를 위해서 지금 지들이 계획한 게 당초에 70회, 1년간 70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요번에 30회를 추가로 확대해서 100회로 늘리는 걸로 긴급하게 이렇게 대안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또 저희가 많이 뉴스에 접할 때 일본 제품 불매 운동도 있습니다만 일본으로 여행 안 간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거꾸로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일본 여행객들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숫자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서는 또 청주공항도 있고 해서요. 이 부분 여행업계 부분도 굉장히 좀 타격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하는 거죠. 지금 뭐 안 가고 안 먹고 네네. 일본 제품 또 안 보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제 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보면 그 청주공항 일본 노선이 거의 중단됐잖아요. 예, 예. 그런데도 하루에 15,000명이 이용될 정도로 청주공항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노선들로. 네, 그러다 예. 보니까 국제선만 35,000명 정도 한 20일 사이 왔다고 하는 거 보면 일본 이런 일이 없었으면 더 많이 확장이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일본 그 관련된 그런 이제 민간 차원에서의 그런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 이런 거는 뭐 지금은 또 시작됐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더 될 것 같다. 예. 뭐 다행히 지금 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청주공항이 아직은 뭐 견실한 것 같긴 하긴 합니다만 사실 어떤 국가와의 교역을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수출을 하던 수입을 하던 간에 빈번히 인적 물적 교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쪽의 바이어가 우리나라 와 있을 때도 우리의 공항을 이용하게 되고요 또 비즈니스 트립으로 이제 여행을 하기 때문에 여행사에 우리의 반대적인 수익이 생기는 거고요 또 숙박도 생기고 요식업이 또 번창할 수 있는 기회 또 이제 뭔가 산업적인 커다란 뭐 마켓을 열어야 되니까 박람회 등 이런 여러 전후방 우리가 아주 직접적으로 카운트하지 못하는 분야까지 수혜를 보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반도체 부분이 뭔가 일본과 이렇게 교역이 이제 차단된다고 한다면 정례적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그 많은 바이어들을 바탕으로 한 비즈니스 하고 계셨던 우리 영세한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이 기회에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점검을 한다는 건 뭐 피해 규모가 얼마나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또 우회적으로 뭔가 일본이 우리나라에 오는 저 학생 수학여행을 막는 것처럼 그렇던 반대로 어느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충북으로 수학여행을 와준다든가 이런 국가적인 차원의 벌충이 중요한 거죠. 네네. 이번에는 저희가 지역에서 이 소재를 개발해서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중견기업의 대표를 좀 찾아가 봤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는 시간인데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자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이야기죠. 일본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듯이 우리도 그런 어떤 과정은 겪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다면은 대기업이라든지 그 정부에서 이 소재에 대해서 좀 더 진작부터서 그 강조를 하고 독려를 하고 이랬으면 하는 것이 아쉬운데 뭐 이번 기회에 역량을 갖다가 결집해가지고 중소기업 내지는 대기업 쪽에 개발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그 항일이 아니라 그 길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역량을 좀 모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일단 뭐 자립은 가능한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아까 저희가 또 이 토론에서 나왔던 말씀을 직접 또 현장에서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토론에서 이미 또 여러 가지 대책적인 부분들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대책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충청북도의 대책을 저희가 한번 들어보고요. 이에 대해서 덧붙이신 말씀 또 건의하신 말씀들을 다른 분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국장님. 예, 우리 충북도에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만 특별 경영 안정 자금을 150억 원을 준비해 놓겠다. 네. 그래서 기업에서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해서 2년 일시 상환, 예를 들어서 연 2% 고정금리 이렇게 해서 우리 충북 기업진흥원으로 신청을 하라 이런 부분을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긴급 추경 편성안에 30억을 지금 의회에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정해 주신다라면 지금 유동성 자금이 긴급히 필요한 아까 재고 부분을 갖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거기에 유동성 자금이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해 가고 있고요. 특별히 지금 중소기업 지방세, 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방세 신고 납부 기간을 6개월 정도 범위 내에서 연장해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결정을 했고 지방세 징수 유예 또 6개월 범위 내에서 조치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피해가 있는 기업들한테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도로 해보겠다. 이런 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워낙 시간이 좀 지금 짧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책이라는 게 이제 제가 듣기에도 30억 긴급 추경, 150억 특별 경영 안정자금 포함해서 이제 세제 부분에 대한 것까지 저희가 좀 일단은 구체적으로는 들립니다. 다른 분들 이 충북의 대책에 대해서 이 회장님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자금 부분은 사실 저희들 기업인회에서는 사실 좀 예민한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 이제 뭐 그 경기가 좀 안 좋고 이러다 보면은 사실 지금 뭐 충청북도 진흥원에서도 제도는 좋은 제도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자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돈을 줄 수는 없지만 보증서를 끌어와야 되고 담보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거를 가서 두드리지 못하는 그런 업체, 이제 소기업 같은 그런 업체들은 어떻게 이거를 좀 풀어줘야 될 부분일까. 뭐 도에서도 2,750억을 배정을 해갖고 뭐 기계자금이다, 안정자금이다 여러 가지 제도는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소기업들이 어떻게 쓰느냐? 다 뭐 가면 담보가 있어야 되고 은행에 가서 뭐 받아와라. 그러면은 대출해주겠다. 이런 그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같이 소기업 이런 기업으로 봤을 때는 그림이 떡이지 않느냐. 차라리 대기업에서 그 낙수 효과를 나올 수 있는 그런 일거리가 오히려 더 나오는 게 더 좀 좋다고 생각을 하지. 자금 받기는 사실 소기업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거리가 더 많아지는 거를 원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기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론을 좀 들어봐야 우리 되겠네요. 이상찬 회장님께서 뭐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이 중소기업 담보력이 없는 기업들한테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발표를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조만간 그런 부분이 발표가 돼서 실제로 우리 이 회장님이 걱정하는 기업인들이 걱정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가 될 거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국장님. 제가 좀 보니까 뭐 같은 말씀인데요. 지금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작년에 충북의 중소기업 대출이 17조 원이었어요. 이 중에 예금은행 1금융권에서 나온 게 74.8%인데 이게 전국 평균은 82.2%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충북의 중소기업은 더 비싼 이자를 주고 제2금융권을 많이 이용하는 다른 지역보다 그렇다면은 경영 자금으로 갖다 쓰는 건데
비싼 이자 갖고 지금 운영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 한정된 예산이겠습니다만 좀 더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특히 대책 중에 제가 하나 눈에 띄는 거는 그 화학물질 관리법, 화관법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 화평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법이 조금 강화됐어요. 그거를 이번에 그 연구개발위에서 완화해달라고 이시정 지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랑 이 무역 보복 조치랑은 좀 그렇게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 화관법과 화평법이 그 가습기 살균제 문제, 그다음에 그 구미에서 불산인가요? 그 누출해서 사람들이 많이 희생당한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뭐 이종배 국회의원, 정우태 국회의원도 국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이시정 지사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 무역 규제 조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쉽게 해서 기업의 민원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거하고는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얘기가 다른 맥락의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 안 국장님께서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일본 규제로 해서 저들이 업종별로 다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 화학 분야, 우리 충북이 2차 전지 산업을 15년 전부터 육성해서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충북만 유일하게 2차 전지 산업을 육성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들이 해외에서 오는 바이어분들한테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충청북도를 봉쇄한다라면 전기자동차가 전 세계 전기자동차가 다 올스톱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의 기업들이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이 화관법, 화평법이 지금 안 국장님 말씀하신 우려되는 그런 부분에 중복된 부분이 아니고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강화돼 있어서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의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들이 아주 심층 지금 화관법, 화평법 관련해서 법조항이 이런데 실제는 어떤지 이것이 강화돼서 무슨 실익이 있는지 이것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토된 내용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회장님. 저도 화관법하고 화평법하고는 좀 얘기는 좀 들은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안 국장님 말씀대로 그거를 뭐 이렇게 완화시켜달라 이거는 좀 저도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화장품도 어떻게 보면 이제 케미칼 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법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을 하려면 한 7천에서 1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거를 법 규정을 하려면.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거는 뭐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없애면 안 되고 좀 그 부분의 비용을 좀 정부에서나 도에서나 지원을 해주면서 좀 어차피 뭐 우리가 그 소재 개발하려면 그런 법은 기조로 지켜야 되니까 그런 제도를 좀 해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뭐 좀 완화보다는 강화를 시키면서 자금을 지원해줘서 좀 받을 수 있게끔. 박 교수님. 관련해서 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드리면 자연스럽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 부품 소재 분야에 대한 연구 지원 관련해서 규제 때문에 연구가 원활하지 않는다든가 생산 설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근데 안전 문제는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풀자니 또 겁도 나는 것도 사실이고 유지하자니 우리 기업의 혁신성이 떨어지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서 이건 좀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데요. 제가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좀 한 말씀 좀 드리면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핵심 부품 소재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라고 연구자금 지원도 많이 나왔는데 이걸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법규 체계 안에서 어떤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연구 설비를 확충한 다음에 어떤 기업이 그걸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연구자금을 수혜를 받은 기업은 성과지표의 어떤 내용을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연구 R&D 분야에서 성과지표의 대표적인 품목은 사실 전부 다 특허와 관련된 즉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것으로 그 성과지표를 삼아왔었어요.
있었어요. 예, 예.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핵심 부품 소재 부분이 발전이 더뎠던 것도 사실인데요. 이 부품과 핵심 소재 부분은 즉 지식재산권으로 특허로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이 굉장히 큽니다. 예. 굉장히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노하우나 경험이 총체가 돼서 예. 그게 발휘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나 독일 같이 부품과 소재 분야에 굉장히 선도적인 기업들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냐면 가족 기업이거나 예. 그러니까 대대손손 그걸 연구하던가 아니면 그 종업원과 저 기업주가 종신고용을 맺어서 그 사람과 평생 파트너십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 왜? 그 친구가 나가면 그 노하우가 다 오픈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개인의 체화되는 형태의 어떤 연구를 과연 나중에 어떻게 그 성과지표로 평가할 거냐. 이러한 제도적인 근본적인 어떤 대응책도 중앙에서 논의를 하지 않으면 이런 제도가 설사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러한 노하우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분야를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나중에 성과지표에 대해서 맞출 자신이 없으면 또 신청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예. 좀 더 이 분야의 특수성들, 아까 화관법, 화평법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좀 체계적인 보완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소재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이번 의회에 통과를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우리 그 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만 보통 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번에는 뭐 특별히 충북에서 좀 선점을 해보자. 또 이런 긴박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 법 제정 이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빨리 진행시켜보자 해서 이번에 그 법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이고 또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을 좀 해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우리 맹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반도체 편향된 것이 아니라 진짜 이번 수출 규제로 인해서 전방위적인 어떤 충북 지역의 피해를 예. 다각적으로 모색하시는 부분에서 굉장히 저도 놀라웠는데요. 한 가지 참 마음이 안쓰러웠던 건 맹국장님 입에서 나오신 그 여러 대응책이 어쩔 수 없이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뭐 지방세를 유예해 준다라든가 국회를 통과하는 법을 기다릴 수는 없으니 조례를 먼저 바꾼다든가 이런 차원인데 사실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나 근본적인 대안책은 사실 중앙에서 많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예. 이번 기회에 우리 도지사님이나 지역에 명망 있는 분들이 중앙에 우리 충북의 상황을 좀 아주 적시에 알려줄 수 있는 채널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뭐 여러 가지 대책 들어봤습니다만 이거 하나만 더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박 교수님께서도 모두에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표현 쓰셨는데 사실 이제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서 이제 체질 개선 이른바를 위해서 많이들 또 뭐 제도도 바꿔가는 중이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최종 대응책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시는지 중장기적인 부분의 대책을 여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번에 이제 관련 이 핵심 부품 소재 100대 부품 선정해서 국가에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여러 보도 자료를 저도 살펴봤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워낙 급한 불이다 보니까 반도체에 좀 치우친 거예요. 치우쳤다. 예. 예. 부품 소재는 반도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분야의 산업에 부품 소재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부품 소재라는 이 산업의 특수성은요. 사실 이번에 이슈가 됐던 불화수소 같은 경우도 그 불화수소를 처음 개발하고 있었던 그 화공회사 같은 경우 불화수소가 반도체라는 분야에 쓰일 것이라는 거 생각하기 훨씬 이전부터 그냥 자신의 분야로서 그거를 아주 정교화하는 작업을 해왔던 거예요. 그랬군요. 예. 부품과 소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품이잖아요. 그게 어느 완제품의 어떤 곳에 쓰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 산업을 육성해왔던 그 어떤 프로세스는 예. 이것이 어느 목적물에 어떻게 쓰일 거니 그거를 몇 년 안에 어떤 특허나 어떤 걸로 반드시 완치해줘야 된다라는 예. 것을 전제로 지원을 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야를 중장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접근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좀 많이 알아줬으면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소위 말하는 탈일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관련해서 다른 분들 의견 좀 들어보죠. 예, 뭐 좀 굉장히 타당한 말씀이고요. 여기서 현장에서 좀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정부가 청년 일자리 그 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스타트업도 그렇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런다 해도 그 주변에 찾아보면 청년이 없어요. 그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미스매치들을 이번 기회에 좀 많이 해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소재 부품 산업 스타트업 100개를 육성한다.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충북에서
충북의 젊은이들, 왜 충북의 기술형 중소기업들이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북에서 뭔가 모델을 자꾸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은 그 대기업보다는 물론 대기업이 큰 역할을 합니다만 강소기업들을 충북도가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가 우리 충북이 앞으로 100년 동안 100년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늠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험이 닥치면 한편으로는 기회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한 길보다는 불편한 길을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편한 길로 가다 보면 발전이라는 건 없다. 그래서 지금이 불편한 길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 그래서 불편한 길을 극복해야만 우리가 새로운 희망의 길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이 불편한 길을 도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열심히 할 테니까 같이 저들하고 힘을 모아주시면 반드시 이 난국을 극복하겠다. 이런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함께 토론해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매국장께서도 끝에 이제 불편한 길을 극복하자는 표현 쓰셨는데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이런 발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다. 지금이라도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다. 산 넘을 때 힘들죠. 다리 아프고. 하지만 하나 산을 넘고 나면 다리에 근육도 붙고 경쟁력도 갖춰지고 단단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 시간이 단지 그냥 고통으로 또 분주한 대처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경제 체질이 좀 바뀌고 강화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